본격적으로 아침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8월 25일이네요. 8월 25일입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한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들, 3대 선물지수죠. 나스닥이 아니라 3대 선물지수는 혼조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또 투자 심리가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을 보였고, 특히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378포인트, 퍼센트로는 1.35%가 상승하면서 28,30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7포인트, 퍼센트로는 0.60%, 11,311포인트로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S&P 500은 24포인트, 퍼센트로는 1%가 상승하면서 3,431포인트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 최근 상승세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0.28달러, 퍼센트로는 0.66%가 상승해서 배럴당 42.6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브렌트 같은 경우는 영국산이죠. 브렌트 같은 경우는 배럴당 0.78달러, 퍼센트로는 1.76%가 상승해서 배럴당 45.1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유가가 상승한 배경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실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의 그 멕시코만에 지금 폭풍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추 시설을 폐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유가가 최근에 40달러대에서 박스권에 갇힌 이유를 좀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유가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가가 40달러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산유국들의 공급 가행이다. 그러면서 최근 저장 공간이 부족하고 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가가 40달러의 박스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가 문제가 불확실성 때문이다. 백신 개발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코로나 문제가 불확실성 때문에 유가가 최근 40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를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각국 국가별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40달러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유가가 40달러 박스권에서 벗어난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주된 요인이 되지 않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금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보면은 온스당 11달러가,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0.57%가 하락하면서 온스당 193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값이 하락한 이유를 보면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어제 금값은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값은 어떻게 되느냐? 은값은 약밥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3.34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일본의 엔화, 그 다음에
파운드와 유로화를 선진 6개 국가 합의하고 미국의 달러를 지수한 것이 달러 인덱스다 그랬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어제 93.34 0.1% 정도 상승했다는 건 뭡니까? 달러가 다른 선진국 화폐에 비해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뭐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경제지표가 발표됐는데, 어제 경제지표 하나가 발표됐는데, 7월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이 전미 활동지수가 1.18로 전월 대비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은, 그래도, 전미 활동지수가 5월달에 플러스로 돌아선 후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경기는 그래도 확장 국면에 있다. 그런 지표를 보였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한 업종은 이제 에너지 업종이 유가가 상승을 했고 장기간 소외됐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2.75 정도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금융업종도 모처럼 만에 2.3% 정도 상승했고, 제조업종도 1.79, 자재,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11개 업종 중에서 10개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하락한 업종은 단 한 개 업종이 하락했는데, 무슨 업종이 하락을 했냐면은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0.54% 정도 하락을 보였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만 하락하고 모든 업종이 상승을 했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특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치료제 백신 개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은 백신 개발 업체인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13%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다음 모데나도 2% 정도 하락하면서 어제 백신 개발업체의 주가들은 크게 좀 하락을 했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모처럼 만에 항공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항공이 10% 급등을 하면서 미국의 4개 항공사들이 어제 급등세를 보였고, 보잉이죠. 보잉은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죠. 보잉도 어제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국 증시에서는 어제 여행주들, 리조트들, 이와 같이 레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특히 카니발 같은 종목도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어제 이와 같은 레저, 리조트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도 모처럼 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이와 같은 자동차 관련주도 어제 모처럼 만에 강세를 보였다는 거.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장기간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들이 모처럼 만에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다우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의 빵주들,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주들 중에서는 아마존이 0.69% 상승을 했고, 넷플릭스가 0.7% 정도 하락을 했고, 페이스북은 1.6% 정도 상승을 했고, 애플이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사상 최초로 경신했는데, 애플이 어제 보면은 변동폭이 좀 확대되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크게 올랐다가 결국은 탄력이 둔화되면서 1.2% 정도 상승했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애플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애플도 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약보합 정도 0.28% 정도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3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대형 기술주들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최근
대형 기술주들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최근 미국 증시의 또 중요한 특징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요 종목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주가가 또 요동을 쳤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 거품론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너무 비싸다. 뭐 터무니없이 이렇게 비싸냐? 테슬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테슬라가 장중에 플러스 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장 초반에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이와 같이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자 테슬라가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하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낙폭을 축소하면서 어제 테슬라는 1.75% 정도 하락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테슬라가 어제 주가가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니콜라도 빠졌습니다. 니콜라는 수소 트럭 만드는 회사죠. 1.7% 정도 빠졌고 니오는 6% 정도 상승했는데요. 니오는 중국의 테슬라 같은 전기차 생산업체입니다. 니오는 강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보면 인텔이 0.2% 정도 빠졌고 천만 다행인 것은 마이크론이 2.5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 일요일날도 무방을 하면서 마이크론이 현가격 대에서 좀 하방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크게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마이크론이 2.58%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퀄컴도 2.58%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좀 탄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AMD는 어제 약밥 정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제 시장에서는 0.98%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오 관련주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바이오 관련주를 빼는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0.6% 정도 하락을 했고 존슨앤존슨은 0.2%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존슨앤존슨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9월달에 백신의 쪽에서 6만 명 대규모 임상을 실시한다고 그랬죠. 존슨앤존슨이 가장 크게 임상을 실시합니다. 6만 명 정도 한다 얘기했고 하이자는 어제 약보합 정도 보였고 아까 모데나는 2.3%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특이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유럽 증시가 2%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참 최근에 유럽 증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유럽 증시가 좀 부진한 양상을 보였는데 어제 유럽 증시는 모처럼 만에 2%대 급등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유럽 증시가 급등세를 보인 이유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을 했고 최근 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도 있다면서 유럽 증시는 급등세를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공화당의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됐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틱톡이 미국 법원에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FDA가 혈장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 일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트럼프가 백신을 미리 확보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대선 이전에 백신 승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백신은 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대선 이전에 백신이 좀 승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미국에서는 또 미국 증시가 상승한 배경이 신규 확진자 수가 37,000명인가 해가지고 4만 명 이하로 감소하면서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어제 미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신문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다른 세계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 주가가 못 올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못 올랐다. 그 다음에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외국계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목표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문 내용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오늘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최근 금년 들어 코로나19의 주가가 90% 상승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는 20%도 못 올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휴대폰 반도체 업체와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글로벌 반도체와 휴대폰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애플이 95%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92% 정도, TSMC가 54%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17%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보면은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반도체의 사업들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도 주가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지난달 7만 명까지 크게 증가했는데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 23일 날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32,700명으로 3만 명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4일 이후에 두 달 만에 가장 적게 발생했다는 이야기. 특히 코로나 확진 수가 크게 증가했던 그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이 남부 지역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587만 명이다. 사망자는 18만 명이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인도를 제하고, 인도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도를 제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의료계하고,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여러가지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그 의료계 9개 단체에서 보면은 24일날 성명서를 내고, 어제 성명서를 내고 방역 조치를 조기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3단계 거리두기를 당장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3단계가 시행되면 10명 이상 실내의 모임도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격상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할 때가 아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어제 보면은 지금 못 막으면은 거리두기 3단계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방역에 협조를 당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정지되면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된다. 3단계 격상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 방역 마비, 무단 이탈 이런 걸 좀 하지 말아라. 방역 마비를 시키지 말고 방역을 좀 협조하고, 그 다음에 무단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라는 얘기 좀 나왔고요. 중국의 리커장 총리가 중국이 금년도에 플러스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발 중국이라도 성장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좀 도움이 되니까 중국 경제라도 좀 플러스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열 한국은행청계가 국회에 어제 답변해서 금년도 성장률을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학개미의 힘, 그래 서학개미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서학개미가 뭐냐면은 해외 주식을 매수를 하는 우리 일반 투자가들을 서학개미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7월 달에 달러 예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증권사 달러 예탁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만도 모처럼 만에 좀 호재가 좀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도가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국이죠. 나사하고 코로나 환자 인공호흡기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의료기기 사업을 만도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나사와 호흡기 개발 프로젝트 협력사로 선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첫 LNG 원료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선을 바다에 띄웠다. 우리나라가. 현대중공업공업이 다음 달에 싱가포르에 납품하는 LNG 컨테이너 선을 세계 최초로 건조를 해가지고 바다에 띄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조선업체는 이 LNG 컨테이너 선을 우리보다 9개월 이상 먼저 수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배를 못 만들고 있다. 그래서 LNG 선 쪽에서 시장에서는 우리가 중국 조선업체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다음 바이오니아 이야기가 좀 주가 회사의 이야기 나왔는데 사우디의 코로나 진단 장비 시약 공급을 계속하면서 4분기에는 지금 이 공장을 지고 해가지고 이 공장도 가동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다른 국가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제넥슨이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빈혈치료제 아시안 임상 3상을 개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적의 임상 3상 첫 한 달에 투여를 마쳤다는 이야기. 제넥슨하고 인도네시아 합작사가 임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V자 반등 업종별로 보면은 V자 반등이 아니라 업종별로 보면은 안연한 K자 반등을 보이고 있다. 이게 반등이 양극화가 나오고 있다. K자가 보면은 위로 가고 아래로 가죠. 그러니까 업종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K자 반등이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참 말은 잘 만들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K자를 가지고 또 K자 반등. 그동안 우리가 L자 반등, 또 뭐 W자 반등 여러 가지 반등이 나왔는데 또 K자 반등이라는 이야기가 또 만들어내네요. 참 기자들은 말 만드는 재주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월까지는 전 업종이 반등을 했는데 5월부터 이제 차별화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게임, 그다음에 헬스케어 업종은 연초 대비 60% 이상 상승을 했고 은행, 보험, 유틸리티 업종은 10% 이상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2분기 실적 발표 후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은 키 맞추기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석유가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라텍스 장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자회사가 손소득제 원료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금호석유약이 금년도 영업이익이 57%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달에만 9개 국내 증권사가 금호석유약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호석유약도 석유화학주 중에서 순수화학주 중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신고가가 나고 있죠. 전반적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에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코스피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HSBC 그 다음에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에 이어서 맥커리도 우리나라 코스피 목표치를 2200에서 24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같이 이제 상향 조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코스피 전망을 2400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PBR이 0.8배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 삼성증권도 코스피 목표치를 2850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KB증권은 2570 한국투자증권도 2480으로 국내 증권사들도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금융위에서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를 계속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오늘 투자 전략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질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한테 제넥슨 같은 종목은 상당히 어제 잘 움직였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제넥슨을 다 매매했는지가 모르겠습니다. 제넥슨 같은 거 어제 너무 또 강세 출발을 했더라고요. 주가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금일 상승 기조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S&P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중에서 마이크론이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제가 봐도 오늘 10시에 발표되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떤 숫자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10시에 발표되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오늘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증시가 상승한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저는 어제 여러분들한테 증시가 좀 숨고리가 좀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우리 증시가 상승을 했죠. 첫 번째 원인이 미국의 FDA가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다는 이야기가 좀 상승을 작용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어제 상승한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이야기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공매도를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어제 10시에 발표된 확진자 수가 좀 감소를 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업종별 종목별 좀 차별화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동안 제가 보면 소외됐던 종목 중에 오늘 반도체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오늘 관심가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를 좀 부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버브도 최근에 많이 빠지고 61선 이동편수 지지선을 해가지고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최근 이 가격대에서 하방 격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버브 반도체가 어제는 9,790원도 끝났는데요. 손절가 한 9,000원 정도 잡고 한번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손절가 9,000원 정도 잡고 한번 접근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버브 반도체 오늘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투자 행운이 함께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 행운의 숫자 7번이나 수고 감사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